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환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그겁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시험을 보고, 1차 시험 보고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7월, 6월 달에 보게 되는데,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1차 시험 보시고, 이제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년에 이제 1차 시험 붙으시고, 이제 유예를 받아가지고 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시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새로 이제 관사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맡은 과목은 이제 관세표에 대해서 이제 학교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 10년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에서 우리 관세표 및 상품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공부 방법, 출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순하게 제가 어떠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우리 시험이 도대체 어떠한 것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서 제가 이제 관련된 규정들, 우리 시험에서 적어야 되는 규정들에 대해서도 이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관사 목적 메뉴 보세요. 1페이지. 자, 관사 2차 시험에서 관세표 공부 및 서술 방법론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다음에 이제 시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어놨죠. 2교시입니다. 2교시 이제 80분 동안 시험 보게 되고, 이제 11시 2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시험 보게 된다. 총 80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수령, 서술형짜리 이제 5시험짜리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짜리, 단순 단답형에 대한 시험짜리 문제가 이제 5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 이제 관세율표 및 상품학입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율표 및 상품학. 자, 예전에는 이제 상품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제품에 대한 수명 주기 그런 게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무방합니다. 전부 다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제 관세율표에 대해서 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관세법 같은 경우에 관세법 별표, 관세표죠. 왜냐하면 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로서 정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과목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2교시에 설정이 되어 있죠. 2교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개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0점짜리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0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1개고요. 얘는 이제 5개가 출제됩니다. 근데 이제 50점짜리 문제는 1개인데, 일반적으로 서술되는 분량이 일반적으로 한 3장에서 많게는 4장까지도 서술될 수가 있어요. 장입니다, 장. 페이지는 8페이지죠. 6페이지, 8페이지. 그 다음에 1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요. 문제 유형별로 10점짜리 같은 경우는 채우는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요거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1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페이지로 요거는 장이고 한 페이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많게는 이제 한 장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양쪽으로는. 그죠? 이제 관세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관세법 별표예요. 관세 별표로서 이제 거기 뭐가 나냐면 통칙이 나오고, 자, 볼 수도 있습니다. 통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류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1류부터 97류까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어느 류에 바구니에 담을 것인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에 대해서 정해지면은 요거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은 세율이 나옵니다. 기본 세율,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관세표입니다. 어떤 물품에 대해서 세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 물품이 어떠한 코드에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있어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주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호의 용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호의 용어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설서라는 내용도 있어요. 해설 같은 경우는 총 2,700페이지 정도 되나? 2,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관세정 고시로 운영이 되는데, 요거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각 부 또는 류에 대한 총설, 그 다음에 호의 용어에 대한 호해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물품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 다 나올 게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그렇죠? 자, 이제 출제 범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적어놨어요. 보면은 관세표에 해에서 관한 통칙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해에서 관한 통칙. 자, 저기는 적어놨죠? 관세율표에 해석에 관한 통칙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법 별표였기 때문에 얘는 법률이에요. 법률입니다. 그래서 관세법 해석에 관한 통칙인데, 얘 같은 경우는 총 1부터 7까지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통칙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래전부터도 얘는 통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로 요구에서 나왔고, 근데 이제는 이제 이거 말고도 나올 부분 상당히 많죠. 1류부터 97류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주규정들, 그다음에 호의 용어,
그다음에 호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관습 해석과 통칙에 대해서 원문을 제가 프린트에 넣어놨습니다. 원문을. 그래서 물품 품목 분리할 때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품목 분리하라는 소리입니다.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관세표 해석한 통칙이 되어 있죠. 그래서 통칙 하지 마세요. 이제 나중에 서술할 때도 관세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라고 적어야 돼요.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관세표 보게 되면은 통칙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규정들이 있고, 호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 물품을 여기다 품목 분리하고 싶은데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품목 분리해야 되는지 규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해석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참조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통칙은 우리 관세법 별표 관세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고시가 나와 있어요. 고시 같은 경우에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관한 고시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보시면은 HS 해설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분류 지침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HS 해설서. 해설서 같은 경우에는 총설이 있고 호해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호 해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HS 그 분류 의견서가 있어요. 분류 의견서는 뭐냐면은 이제 WCO에서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 이 물품이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분류된다라고 이제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 이제 사례적으로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세청 고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지금 해설서라고 적어놨죠. 자, 아래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관세표 품목 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내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이제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관세표 품목 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통칙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은 통칙 2, 통칙 3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통칙 7까지 있습니다. 통칙 7까지. 통칙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원문이 있고 여기에 대한 뭐가 있다. 이 원문을 해설하는 해설 내용이 있습니다. 통칙 해설이라고 얘기해요. 통칙 해설. 그래서 이 해설 내용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만약에 문제에서 통칙 7가지 중에서 문제에서 단순하게 통칙 2번에 대해서 적어라 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통칙 2에 대한 원문을 적으시고 이거에 대한 추가적으로 해설서에 대한 내용을 적으셔야 돼. 근데 원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대로 적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설 내용 같은 경우는 양이 상당히 많다고 했어요. 총 2,700페이지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해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도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도. 그래서 시험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칙 해설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보지 그냥 자질구레한 내용을 물어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문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원문을 서술하고 정확하게 그다음에 해설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보게 되면은 통칙 2 같은 경우에는 가하고 나가 있습니다. 나. 그래서 가하고 나를 보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있고, 그다음에 미완성, 미조립 물품이 있어요. 불완전, 미완성 물품, 그다음에 분해된 물품들이 있습니다. 미조립, 분해된 물품들이 있어요. 분자로 싶다. 분자라고. 그래서 이제 불완전, 미완성 물품 같은 경우에는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하나 가지고 완성품은 품목 분리합니다. 약간 뭐 컴퓨터가 수입됐는데 약간 뭐 어떠한 뭐 볼트가 빠졌거나 약간 뭐 다른 부품들이 빠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얘는 이제 자동차 처리 개발 해가지고 84715에 분류가 되죠. 이게 이제 요 규정이 적용돼서 거기에 분류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847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었어요. 호의 용어가. 이게 이제 호거든요. 호 용어는 이렇게 됐어요. 자동자료 처리 기계라고 되어 있고 이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관세표는 컴퓨터를 이제 자동자 처리 기계로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도대체 무엇인지는 우리 84류에 대한 주규정에 요거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품목 분류되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처리 기계랑 또 뭐가 있냐? 이들의 단위 기기가 있어요. 단위 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 중앙 처리장 CPU, 그 다음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단위 기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여기 보면 호혜용 이렇게 됐죠. 자동차 처리 기계라고. 하지만 보니까 약간의 어떤 부품들이 빠진 자동차 처리 기계다. 라고 하더라도 이름보다 자동차 처리기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자동차 처리기에 분류됩니다. 근거는 뭐? 그 호의 용어랑 통칙이 가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원문을 잘 서술합니다. 근데 이것만 쓰면 안 돼요. 보면은 요 불완전 미조리 분해품인데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설 내용을 적어야 된다. 해설 내용은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핵심적으로 적어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은
불완전 미완성품 같은 경우에는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본질적 특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미완성 불완성품이 분류되는 해설에 보면 예시가 있어요. 예시. 예시에 대해서도 적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조립 분해품프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적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수입했는데 만약에 분해돼서 수입됐다. 그렇다고 얘들 완성품으로 분류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보다 오로지 조립 작업만이 연관된다. 수입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립 방법의 복잡성은 고려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조립 후 남은 여분 같은 경우에는 뭐다? 별도로 분류를 한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물품이 미조립돼서 수입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가공한다면 조립한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조립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조건이 있어요. 부분품들을 수입해가지고 바로 조립이 돼야 돼. 하지만 부분품들을 수입해가지고 부분품들을 가공한 다음에 조립하면 안 돼. 요거는 이제 요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서술이 돼야 하는 것이고 해설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불완전 미완성품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블랭크라는 게 있어요. 반가공품. 그래서 오로지 완성품으로만 사용돼야 되고 완성품의 대체적인 윤곽 또는 형상이 있는 것들을 뭐라 그런다? 반가공품이라 한다. 블랭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완성 불완전품이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완성품으로 분류된다는 예시 중에 한 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보시면 이제 45025에 이제 코르크가 분류되는데 호용물 용어가 그렇게 됐어요.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다.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의 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통칙 이 가가 적용되지가 않는 것이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용들이.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요겁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통칙이 첫 번째 뭐다? 통칙이 있는데 통칙이 1부터 7까지가 있다. 여기 보면은 원문들이 있다. 원문. 법 규정들이 있는데 원문 말고도 뭐가 있다? 해설 내용들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보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풀 규정대로 다 해설 내용 다 쓰게 되면은 이게 칸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이거를 모두 다 토시 안 틀리고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목차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문구들을 넣어가지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는 쓰는 거잖아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뭔가 통칙 2에 대한 원문. 에 대해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근거 구조 뭡니까? 어디 있어요? 얘는 어디 있습니까? 얘는 우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라는 곳에 이 규정이 위치해 있고. 이게 중요한 거지. 항상 우리 법시험 때문에 근거가 중요하다. 근거가. 그래서 원문 내용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에 대해서 뭐다? 통칙 2에 대한 뭐가 있다? 해설이 있다. 해설 같은 경우 근거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했죠? 관세청장 고시로 운영되는 것은 뭐가 있다? HS 해설서. 그 다음에 HS 분류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거 규정보다 관세청장 고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설 내용에 대해서 이 통칙에 대한 해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제가 쓴 내용들을 여기다가 언급을 딱딱딱딱 벽돌처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죠. 차이점은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 하더라도 통칙 해설에 대해서도 공부를 안 하시거나 이거를 이제 제끼시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라. 하지만 이것에서 준비를 하고 애초에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줄여놓고 쓴 사람이랑 보면은 이제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통칙일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원문을. 그래서 원문 같은 경우는 요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었습니다. 통칙 1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세율표의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을 해놓은 것이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법적인 목적성의 품목분류는, 법적인 목적성 품목분류는 뭐다? 각 호의 용어, 관련 부주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안 된 경우에는 뭐다? 후순위에 따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통칙 2부터 7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칙일은 뭐다? 최우선 분류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최우선 분류 규정이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요 세 줄에 따라서 뭐다? 법적인 목적성 품목분류보다 호의 용어, 그다음에 관련된 주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는 게 바로 뭐다? 최우선 분류 규정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 교재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게 통칙 2라고 원문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수정한 거지. 공부를 한 사람들은 뭐다? 얘는 최우선 분류 규정입니다.
품목 분류할 때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규정이다라는 거. 최우선 분류 규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된다는 것이다. 언급이. 그래서 나중에 또 통칙 2를 보게 되면 뭐 종속적인 분류 규정. 통칙 3도 종속적인 분류 규정. 그 원문 내용에는 없어요.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도 써야 된다. 왜냐 맞는 거거든. 그다음에 통칙 4가지도 종속 분류 규정. 통칙 5, 6, 7 같은 경우에는 5하고 6 같은 경우는 이제 보완적인 분류 규정. 이건 이제 적용할 때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러한 규정들이 서술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서술하는 포인트들이죠.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배우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독학이 안 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혼자 근데 관세법은 좀 내용이 어렵고 전문적이니까 혼자 공부할 수 없겠지.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이거에 대해서 좀 영리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목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교재를 갖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제 답안 쓴 것들을 모의고사나 이제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막 테스트를 하거든요. 보게 되면은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제가 수업 시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딱 원문만 적으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수업 듣고 준비가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답안이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차가 상당히 세련되어 있어요. 1번. 또 어떤 분들이 이래요. 1번 통칙 2 끝. 이게 안 돼. 근거로 써야 돼. 1번 아니면 내용을 쓰거나 1번 해놓고 통칙 2보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괄호하고 통칙 2는 뭐다 종속적 분류 규정이다. 얘는 근거가 어디 있다? 통칙 2라고 하면 근거가 없는 거잖아. 통칙 2라고 해놓고 종속적 분류 규정이다. 얘는 근거가 어디 있다? 관세법 별표 관세표에 얘는 기재가 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근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보다 원문을 쓰시고 요거에 대한 해설 내용들을 압축해가지고 이제 목차시켜서 벽돌처럼 땅땅땅 쓰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답안이 다른 거예요. 답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통칙 같은 경우는 관세법 해석에 관한 분류 원칙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나머지 뭐 아까 말씀드린 주규정, 호의 용어 이런 거 쓸 때도 얘는 이제 별도의 목차로서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서 공부하게 되면 이게 힘들겠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요령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원문은 딱 세 줄 있고 아래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된 부분들이 많이 보면은 이게 해설입니다. 나와 있죠? 플러스 그다음에 대괄호 해놓고 해설이라고 적어놨죠.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원문은 이제 고작 세 줄이지만 아래는 해설 내용들은 총 뭐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길어요. 페이지가 넘어가네. 보면은. 이렇게 양이 많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통칙 1이 나온다면 나는 이 아래 있는 해설 내용에 대해서 어느 핵심 부분들을 난 쓰겠다. 라고. 그렇죠? 이게 시험제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통칙 2에 대해서도 블랭크에 대해서 설명하셔. 이것도 이제 1순위 문제예요. 근데 이게 해설 내용 공부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리고 근거보다 통칙 해설에 있는 것이다. 해설했기 때문에 얘는 어디 있다? 얘는 관세법 별표, 관세표에 근거를 하지만 얘는 보다 관세청장 고시에 있다. 라고도 근거를 적어두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법시험입니다. 항상 근거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보게 되는데 주규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각 류별로 주들이 있어요. 없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주규정도 이제 번호를 순서를 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주규정이 주 몇 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써야 되거든. 알면 안 돼. 써야 되거든. 우리 2차 시험이에요. 답안지를 상당히 세련되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통칙 2, 통칙 3, 통칙 4, 통칙 5, 통칙 6, 통칙 7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 보면은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왜 통칙 1만 해설 내용이고 통칙 2는 해설 내용이 없어요? 2부터 10까지는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지금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범위,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틀을 짜는 거기 때문에 내용 안 났어요. 그래서 다 있습니다. 통칙 2도 해설이 있고요. 통칙 3도 다 해설이 있습니다. 통칙 3에 대한 해설도 있고, 통칙 3 다에 대한 해설도 각각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신 출제 범위에서 보다 통칙이다. 관세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거는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으며, 얘는 몇 가지가 있으며, 이렇게 내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통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시면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관한 고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제 보면은 관세청장이 고시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품목 지침이에요. 뭐다? 해설서. 그 다음에 품목분류 의견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것도 근거 규정이죠.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관한 관세청장 고시다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통칙은 이제 했고요. 근데 다음 장 보시면 주규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관세율표 2차 시험에서 꽃이죠, 꽃. 그리고 또 거의 뭐 80% 이상,
거의 뭐 90% 이상이 이제 관세표 주규정에서 나옵니다. 주규정.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는 이제 그 쓸 때 처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관세사들이 이제 그 업무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는 물품을 보잖아요. 물품 보면은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감자다. 아니면 이거 마스크다라고 해요. 요새 이제 마스크가 있으니까. 마스크 딱 보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마스크. 품명은 뭐야? 품명. 디스크립션. 품명은 뭐다? 마스크야. 영어로 써야지. 인보이스 무역선에서 영어니까. 마스크라고 됐잖아. 마스크라고. 근데 이제 관세사들 같은 경우는 이걸 딱 보게 되면은 한 5초? 5초가 뭡니까? 바로 나와야지. 이걸 딱 보면은 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자리까지는 뿅 하고 나와야 돼. 승용자동차가 어디야? 8703. 트랙터가 어디야? 8702. 그렇죠?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돼. 4단위가. 그래야지만이 이 4단위 기준해가지고 나머지 10단위까지 세 분류해가지고 HSK까지 나오니까. HS는 6자리고 HSK는 10자리거든요. HSK는 이제 재정 기재부령으로 고시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스크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뚜두두두두 머릿속에서 제가 돌려가지고 얘가 뭐였나? 얘는 뭐다? 이게 만약에 방직용 소묘 재료로 만든 경우 거기다 이제 부직포로 만들잖아요. 얘는 뭐다? 6307로 뿅 하고 나와야 돼. 코드가. 코드. 이게 코드예요, 코드.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류입니다, 류. 두 자리. 영어로는 챕터. 챕터라고 해요, 챕터. 류라고 하고 뒤에는 뭐라 한다? 그래서 그리고 또 네 자리 뭐라 한다? 얘는 호라고 합니다. 호. 얘는 뭐다? 헤딩. 헤딩이라고 합니다. 헤딩이라고.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류랑 그 호가 있는 거죠. 류랑 호.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016부터 제 97류까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품들은 산 동물부터 이제 굴실 같은 경우에는 예수골, 예수품, 수지품, 골동품. 이건 뭡니까? 류의 표제예요. 예수품, 수지품, 골동품까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총 97개가 있어요. 근데 성어순할 때 중요한 게 있어. 코드입니다. 코드. 보면은 1이랑 거랑 01이랑 같습니까? 달라요. 코드입니다. 코드. 이건 개수가 아니야. 이건 코드라고. 코드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1이 아니라 제016라고 하죠. 습관되죠. 제016. 제016, 제026, 제036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야. 그 다음에 네 자리 같은 경우보다 제01015, 제63075라고 적으셔야 돼. 습관.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쓰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게 아니야.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63075라고 딱 적으셔야 돼. 습관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습관 안 들이면은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이렇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거의 무아지경에 빠져 쓰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미리 다 세팅을 다 해놔야 돼, 보면은. 그죠?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그때 가서 뭐 잘하겠지? 그런 거 없어요. 평상시 때 쓰는 스타일이 그때 나옵니다. 80분 동안, 아마 종합 예술이거든. 80분 동안 생각해보세요. 80분 동안 애국가를 80분 동안 적어도 A4 8장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린 적어요. 거의 제정신에 쓰는 게 아니지. 문제 딱 보면은 목차 따라 나오고 핵심하고 팍팍 나오고 이게 내용들을 쓰면서 다음 목차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거든. 휙 쓰는 거라고. 이렇게 하진 않지. 막 하면 하지 않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습관 들여야지만 되는 거지. 나중에 뭐 그때가 잘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주규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주규정이 우리 시험 범위에 대해서 보다 한 80에서 90%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도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시 제36라고 갖고 왔어요. 36. 그래서 총 이제 그 97개 류 중에서 제가 36을 갖고 왔는데, 요새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의약품 갖고 왔어요. 의약품 쪽.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제 36였죠. 습관들이죠. 30이 아니라 제 36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가 보면 의약품이 분류가 돼요. 의약품이 분류가 돼. 일반적인 거. 얘는 표제입니다. 표제. 하지만 이제 30일 오게 되면은 이렇게 했어요. 30012 여기 생략 3, 4, 5, 6. 제하고 호는 시간관계상 뺐습니다. 제가 원래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보면 이제 36 같은 경우는 분류체계가 3001부터 6까지 분류가 됩니다. 여기 이제 의약품들을 분류를 해요. 전세 공통으로.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장기 요법용 선과 기관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미생물 배양체, 면역 물품들, 사람의 피, 블루드, 사람의 피 같은 것들이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3003부터 3004는 얘는 뭐냐면은 얘는 이제 벌크상의
의약품, 메디카멘트.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냐? 얘는 일정 투여량 또는 소매용 형성으로 만든 의약품이 분류가 됩니다. 근데 4005 같은 경우에는 얘는 탈지면, 거즈, 붕대로서 의약물질이 침투 등이 된 것들이 분류됩니다. 그다음에 얘는 뭐가 되면 의료용품이 분류가 됩니다. 의료용품 분류가 돼요. 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 관세율표로 공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통칙 빼고 했으니까 통칙은 빼고 제 01부터 97까지 공부를 할 때 이건 습관이야, 습관. 이것도 습관이라 공부할 때 습관인데 이것도 처음부터 해놔야지 되지. 그냥 아침에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 첫 장부터 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오늘 공부를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항상 그 목차를 보셔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다음에는 어떤 목차가 나올지 이게 연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 30류를 공부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30류에 대한 4단위. 그 다음에 호의 용어입니다. 호의 용어. 아까 제가 뭐랬어요? 호의 용어 같은 경우에는 뭐다? 그 통칙일, 법적인 목적성의 품분류라고 그랬어. 관련 호의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30류는 분류체가 어떻게 됐다? 3001부터 3006까지 있다. 끝! 몇 가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3001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게 분류가 되고, 3000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게 분류가 되고, 3003은 어떤 게 분류가 되고, 이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품목들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셔야 돼. 대표적인 품목들.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호의 용어 보면은. 자, 품목들이 더 있어. 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품목에 대해서 머릿속에다가 박아 놓으셔야 된다. 그럼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배웠냐고. 당연히 외우지. 그죠? 10년을 했는데. 그죠? 수험기간이 더 했는데. 당연히 외우죠. 기계적으로. 그래서, 하지만 이게 다 장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다 공개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 장미. 그 다음에 여기는 혼합의약품에서 혼합의약품. 그 다음에 소매용. 그 다음에, 탈지면. 그 다음에 의료용품.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두 번째.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여기 장난치는 거야? 아니야. 뭐냐면은, 이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장치를 해야 돼. 첫 번째 뭐다? 이해를 한 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뭐 한다? 머릿속에다가 장치를 해놔야 돼. 어차피 관세부 여러분들 책 갖고 오픈북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내용들이 머릿속에다 박아놓고 이런 여러분들이 도화지에다가 쓰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만 해놓으면 안 돼요. 이해만 해놓으면 머리에서 붕붕붕붕 떠다녀. 뭐다? 장치를 해야 돼. 장치를. 이게 딱 넣으면 기계적으로 뚜룩 쓸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돼. 이해를 하고 장치를 한다.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장치를 한다. 왜냐?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오픈북도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적어놔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머릿속에다 이해된 내용들을 다 정리해놔야 돼. 이게 뭐라 장치. 이런 두 문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명소 탈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고 옆에 있는 더욱더 내가 좀 여유가 된다. 그런 경우는 옆에 있는 품명들을 더욱더 정리하면 돼. 그렇죠? 써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장치를 해 놓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30류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 분류된다고 했는데, 의약품에 대해서 뭐냐? 그 관련된 호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일부러 동그라미를 두 가지 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류에 보면은 류의 표제가 의약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해놨다고 통칙일에 분명히 있어. 좀 이따 찾아보세요. 좀 이따. 통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법 중에 무슨 플랫폼보다 장기교법용의 선과 기간은 3001을 분류된다. 이게 끝이야. 관련된 호의 용어에 따라서. 그래서 보시면은 의약품 같은 경우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뭐냐? 얘는 치료 또는 사람이나 동물의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들이 바로 뭐다? 의약품이다. 이게 나중에 이건 다 총설에 또 있습니다. 근거 규정들이 정에 대해서. 그래서 의약품은 얘랑 얘야 얘. 두 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뭐다? 벌크상의 의약품. 그렇죠? 벌크랑 소매 차이가 뭐냐면은 벌크는 이제 무역시험에 배워가지고 뭐 원석, 곡물, 광물, 그렇죠? 그런 것들만 이제 벌크인 줄 알아. 아니에요. 벌크 뭐냐면은 소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게 바로 뭐냐? 벌크입니다. 벌크. 그렇죠? 만약에 이제 나무 박스가 이렇게 있다. 수입하는데 나무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러한 볼트, 뭐 쪼이는 거 있잖아. 볼트를 여기다가 부었어. 부어가지고 들어와. 이게 뭐냐? 벌크야 벌크. 하지만 이 볼트에 대해서 한 개 또는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포장을 해서 넣었다. 이거 뭐냐? 이건 벌크가 아니야. 소매용 포장이지. 그래서 벌크는 뭐냐면은 그냥
석이나 곡물, 광물 생각하면 안 돼요. 소명 포장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뭐다? 벌크다. 하지만 이제 소명 포장 같은 경우는 그거죠. 소명 포장 뭐냐면은 이제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되어 있는 게 그거지. 후시딩. 또 있잖아요. 어떤 그 튜브에 담아 있잖아. 그 다음에 일정 투여량 뭡니까? 우리가 알약 같은 거 있죠. 알약. 알약 보면 캡슐이나 캐스켓, 파스틸. 그런 데다가 알약이 넣어서 이거 꿀꺽꿀꺽 생기잖아. 이게 뭐다? 이거는 이제 일정 투여량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도 잘 틀려요. 그러니까 이해를 정확하게 된다고. 일정 투여량 또는 소명 포장이야. 근데 일정 투여량, 쉼표하고 소명 포장? 그러면 안 돼. 일정 투여량 또는 소명. 그렇죠? 쉼표 치면은 일정 투여량 앤드 소명이거든.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규정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36 주규정 세 번째 보면은 이제 3003, 3004에서 보면 이제 혼합한 것이 무엇인지, 혼합된 것이 무엇인지, 혼합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주규정이야. 이렇게 품목 분류할 때, 30류에 대해서 품목 분류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분류될 법하지만 제외되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에 분류되기 위한 조건들을 정해놓은 게 바로 뭐다? 주규정이다. 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3003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혼합의약품이요. 벌크 상태의 혼합의약품. 단일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정 투여량, 소명 형상으로 된 의약품인데 얘들은 그 혼합한 것인지 혼합되지 않은 것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3, 3054 같은 경우는 혼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3003에서 무지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혼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호의 용어에다 적어놓으면 호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것에서 주규정에다 옮겨놓은 거야.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36 주제 3으로 보게 되면은 혼합하지 않은 것과 혼합한 것에 대해서 포함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다 이러한 것들은 혼합된 것이다. 이런 것들은 혼합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주규정. 그래서 이게 호의 용어랑 주규정은 뭐다? 상호 보완적이에요. 상호 보완적.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호의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호의 용어는 바로 이런 거죠. 호의 용어. 그렇죠? 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호의 용어예요. 호의 용어. 그래서 아래 보시면 호의 용어라는 거 제가 예시를 적어놨어요. 4103, 430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4103 볼까요? 이게 호의 용어예요. 몇 줄입니까? 세 줄이야. 호의 용어 하나가 세 줄이나 돼요. 엄청 많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거 앞에 있는 거 하나만 외우면 안 돼요? 그 밖에 원피라고 외우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 돼. 네, 410, 그러니까 41류는 원피가 부르는 원피랑 가지고 부르는 게 41류예요. 네, 4101호는 소나 마속동물의 원피. 4102호는 면양, 산양의 원피. 4103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나 마속동물, 면양, 산양 이외의 기타 동물의 원피가 4103호에 분류가 돼. 그 다음에 이제 4104부터 보게 되면은 또 같이 이제 원피가 분류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괄호에 대한 내용이 달라. 괄호는 뭐냐? 가공도입니다. 가공도, 먹는 거는 보존법, 그죠? 저장법, 그런 것들이 가공도 그런 것들이 이제 호의 용어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무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생념, 건석, 산기라고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 정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내용이 많은 호의 용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1류 같은 경우 기출문제예요. 시험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41류에는 원피랑 가죽이 분류가 된다. 이렇게 41류 분류에는 원피랑 가죽에 대해서 호의 용어를 기준으로 가공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호의 용어에 대해서 당연히 잘 적어야지. 왜냐? 괄호에 뭐가 있습니까? 가공도가 나와 있어. 그래서 4103호는 여기에 해당하는 가공도의 것 안에서 41035에 분류가 되거든요. 이게 뭐다? 호의 용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호의 용어 같은 경우 호의 용어는 이제 시험에서 아까 제가 주규정이 한 80에서 90%라고 했죠. 호의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30류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분류되는지, 그 다음에 40류에는 뭐가 일반적으로 분류되는지는 나오는데, 호의 용어에 대해서 이거라 써라! 라고 그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호의 용어 같은 경우 어느 때 이제 기뉴에 쓸 수가 있냐? 뭐냐면은, 어떠한 주규정에서, 보세요. 어떠한 주규정에서, 위에는 보세요. 3번, 36주 3번, 3003, 3004호와 2류 주제 4호 라문계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써야 되잖아. 3003이라고 되었는데, 여기에 뭐가 분류되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목차를 바꿔가지고 3003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36 주 3에 대해서 서술하쇼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뭐다? 신나게 씁니다. 근거근영. 목차 뭐야? 36 주제 3이라고 언급을 하시고 그럼 내용들 써요. 자, 보면은 어떻게 써요? 기본 아까 그 구조가 뭐예요? 보면은 3003, 3004, 그다음에 36 주제 4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아래 따른다. 가는 뭐다? 혼합된 거, 혼합하지 아니한 것, 그다음에 나는 뭐다? 혼합된 거. 몇 개가 있다. 이게 구조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돼. 이게 서술하시고 그다음 보다 두 번째 목차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보다 상기 주 규정에서 보다 보면은 관련 호의 용어, 관련 호의 용어 적으시고 쓰는 거지. 쓰는 거지. 상기 주 규정에서 상기 주 규정상 3003 호의 용어 목차 다시고 상기 주 규정 3 3004 호의 용어 쓰시고 보다 여기에 있는 호의 용어 적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를 물어봤지만 지금 뭐 썼어요? 얘도 쓰고 얘도 썼다라는 거. 그래서 호의 용어 같은 경우는 이럴 때만 써요. 관련된 주 규정을 다 적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 규정을 설명을 할 때 주 규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호에 대해서 호의 용어를 적어주게 되면은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또 습관이 된다. 아, 뭐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제 30류를 공부한다. 뭐다? 30류는 의약품이 분류가 된다. 그 다음 30류는 의약품이 분류가 되는데 얘는 류의 표제다. 법적인 모습상의 품목 분류 뭐다? 호의 용어에 따른다. 그리고 관련된 주 규정에 따른다. 아, 두 번째 30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3001부터 3006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분류된다. 끝.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분류가 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30류 주 규정이 보면 있다, 없다? 있다.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30류 주제 3번을 보게 되면은 3003, 3004 등에 대해서 혼합한 것이 무엇인지, 혼합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분 한계를 두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30류 주 3 규정에서 3003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보다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그죠?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주규정 공부할 때, 그래서 호의 용어 구성체계 공부하고, 주규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규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호에 대해서 호의 용어를 공부를 하고, 자세하게. 이게 강약이 있는 거지. 모든 호의 용어에 대해서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저도 못 외워요. 하지만 주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호의 용어는 뭐다? 서술의 대상이다. 머릿속에서 담고만 있는 게 아니다. 얘는 뭐다? 서술의 대상이다라는 거다. 목차를 바꿔가지고 서술이 돼야 돼. 보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랄 수가 있어. 나 이거 주규정 쓸 때 서술 안 했는데. 96, 9025 정형 외과용 기기에 대해서도 96 주 규정이 있거든요.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9025에 대해서 호의 용어를 적었나? 8471에 대해서 자동차로 처리기기에 대한 관련된 주규정 문제가 나왔어. 나는 8471 호의 용어에 대해서 적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거의 안 적었을걸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4103호에 대해서 HSK 10단위까지 적어놨습니다.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타 동물이었잖아요. 4103호는 4101은 보세요. 4101 2, 3이 있다. 얘는 소나 마속동물의 원피. 얘보다 면양, 산양의 원피. 3보다 이것들 이외의 기타 동물의 원피다. 라는 거. 그러면은 기타 동물에 됐잖아. 기타 동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다 모호하잖아. 이게 되어 있지만. 하지만 기타 동물에 대해서 궁금하지가 않으세요? 하지 않으세요? 안 해? 그래서 기타 동물에서 궁금할 수가 있어. 왜냐면은 끝을 보시면 알 겁니다. 기타 동물에 대해서도 보면은 모호하다고 기준이. 근데 여기서 알고 싶을 거야. 요거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요거를 알기 위해서 뭐가 있다? 여기 HS 코드, HSK에 대한 소랑 6단위까지 소고 10단위까지가 HSK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어요. 파충류, 그다음에 뱀, 악어, 돼지, 그다음에 장어, 캥거루 등이 있어.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다 저라면은 이것에 대해서 보다 기타 동물 해놓고 괄호를 하고 예시, 보다 파충류, 돼지, 그런 것들을 언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예요. 그럼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은 모든 호에 대해서, 호의 용어에 대해서 이거 전부 다 봐야 돼요?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쓸 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쓸 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기준은 뭐다? 쓸 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는 뭐냐면은
그 서술 목적으로, 수업 목적으로서, 아, 이거를 정리해서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끌어당겨 쓰게 되면은, 아, 정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리가 됐어. 수업에 다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거죠. 아, 보다 만약에 그 0106호는 이제 기타 동물이거든요. 기타 동물이 되어 있잖아. 호의 용어. 하지만 여기다가 예시를 해놓고 이제 HS 그 소호에서는 이렇게 뭐 환연동물, 그죠? 뭐 그런 것들을 분류한다. 라고도 언급을 해주면은 더 좋은 것이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고난이도예요. 그래서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가 이제 쭉 하고 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정리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는 어느 순간이 아니라 정리가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도 보다 이러한 그 중요한 규정들,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서술이 되는 규정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박아 놓게 되면은 다 배점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적어 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편 넘겨보시면은 4302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4302. 자, 요 같은 경우에도 자, 요거는 이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걸 보면은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자, 보게 되면은 이게 아까 방금 얘기한 거랑 또 비슷한 거야. 뭐냐면은 그 41류는 뭡니까? 원피입니다. 원피. 로스킨. 동물을 잡아가지고 멧돼지 잡았어. 멧돼지 털 있잖아. 죽어만 했지. 칼로서 포를 싹 하고 뜬 게 원피야. 털이 나와 있죠. 피 질질 흘리면서. 그게 원피예요. 원피. 하지만 이제 42류 같은 경우에는 잘 필요 없지. 43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모피야. 모피입니다. 모피. 근데 원피랑 모피랑 이게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원피랑 도대체 모피랑 무엇인가. 그러면은 소털 이것도 소털을 가지고 옷을만 대면 그것도 모피야? 아니야. 그래서 원피하고 모피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얘는 이제 41류 제1규정이 있어요. 주 1번에 제1규정. 탈모하지 아니한 동물의 피, 동물의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어디서? 41류에서. 다른 곳에서 털을 제거하지 아니한 동물의 껍질 같은 경우에는 41류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 어디? 43류로. 하지만 아까 보신 소나 면양이나 산양 같은 경우에는 돼지나 그런 껍데기 같은 경우는 41류에 남았잖아. 그래서 탈모하지 아니한 동물의 껍데기는 43류로 제외된다. 즉 뭐다? 털이 중요하다. 43류는. 하지만 뭐다? 다만 소나 마우스동물, 양, 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다? 제외된다. 제외 규정의 제외니까 41류에 포함되는 것이지. 41류랑 43류랑 비교되는 문제다. 얘가 근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3류보다 모피가 분류가 돼. 그러면은 모피에 속하는 모피에 43류 분류될 수 있는 이제 어떠한 동물의 털이 43류 분류되는지도 궁금할 수가 있다고.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은 보세요. 4302.11 보게 되면 밍크, 비버, 사양돼지, 여우, 친칠라, 오파섬, 라쿤, 코요테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술에 대한 것이다. 아, 뭐다? 413류는 모피과에 속하는 동물의 이러한 껍질이 여기에 분류가 되는 거구나라고 아셔야 돼.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다 정리가 된다. 지금 다 정리하는 게 아니야. 여기 HSK에 있는 뭐 옆에 HSK 있고 분명 있고 옆에 디스크립션 영어 있고 그게 다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필요한 것보다 43류 분류되는 모피과에 속하는 동물, 류에 대한 풍명이 중요한 거라고. 왜냐? 이건 서술에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밍크, 비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다 예 실어놓고 43류는 예 실어놓고 밍크, 비버, 친칠라, 사양돼지, 오파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 해놓고 괄호 닫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 하지만 정리는 다 되어 있어요. 교재 그런 거에. 그렇죠? 됐고. 자, 그다음에 문제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형태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번 첫 시간 같은 경우에는 문제 1번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우리 관세율표 2차 과목, 2차 시험에서 두 번째 과목인 관세율표에 대한 그 시험 범위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시험은 이제 몇 시간 동안 보는지, 그다음에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시험은 뭐에 대해서 나오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다? 곱하기 한 5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500개. 내용이. 곱하기 500개가 뭐야, 도대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할 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갖고는 절대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기본 강의를 듣고 커리큘럼대로 가가지고 이제 저도 그래요.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강의를 들었냐. 뭐 심화 때 오신 분들 기본 강의 들어요. 기본 강의 안 들으면 심화 따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기본 강의를 정말 세세하게 하거든요. 주규정, 호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요게 시험제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 두 달도 상당히 저는 깜빡해요. 왜냐면 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할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세표에 대해 2차 시험 두 번째 과목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시험판이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두 번째 목차 문제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